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들이 한데 모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부터 미중 정상회담까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증시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1.76%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대형 반도체 종목이 지수를 약 35포인트내 끌어올리며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기여가 없었다면 코스피는 오히려 30포인트 하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코스닥은 2차전지 섹터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로봇주와 제약주가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금융, 화학, 엔터주를 매수했지만 운송장비와 IT 서비스를 매도하며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0월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결산 물량을 내놓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순매도하여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오늘 2차전지 섹터의 급력이 두드러졌는데요. LNF는 긍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전체 주식수의 7%에 해당하는 BW 물량 출회 우려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안정성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구조적인 물량 부담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 발표와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5% 넘게 급등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HBM4 샘플을 보내며 고사양 HBM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대차는 29만 원을 기록하며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한참 먼 이야기다라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 선을 다시 넘어서며 실제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이후에 펜타닐 관세 인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 등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논의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간밤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IT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거나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며 극심한 솔림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글, 알파벳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과 클라우드 성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률 둔화 우려로 메타는 일회성 세금 비용에 인한 주당 순이익 급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증시 버블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상승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승분의 80%가 빅테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웁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간밤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2천 불에서 11만 1천 불까지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11만 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천 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되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고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상장 첫날 5,6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전망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열 투자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강력한 실적과 AI 성장 동력을 보유한 구글, 알파벳과 엔비디아를 시장 변동성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과도한 고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정시에서는 HBM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펀드멘털 개선이 기대되는 현재차도 단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LNF와 비롯한 2000전지 관련주는 BW 물량 출회 이슈로 수급 불안정성이 매우 높으니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유동성 확대 수혜를 기대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단기 조정 시마다 비중을 늘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XRP는 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투자 종목에 대해 본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춰 명확한 손절 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 도달 시 기계적으로 손절하여 손실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AI 섹터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여 급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해드릴게요. 향후 일주일간 글로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 3가지는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 북테크, 한국 AI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수혜 자동차 대표주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소로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AI 섹터 쏠림 및 고평가 논란, 한국 2차 전지 섹터 수급 불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이며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 정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